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오늘 CJ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등도 보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엔터주도 함께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포착해 주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골라주셨어요. 대표적인 이제 텍스 리펀 업체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은 또 함께 주목받는 종목이잖아요. K 뷰티, K 의료 관광, 뭐 K 패션 이런 것들의 분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시가총액 4천억이 넘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른 종목군들과의 어떤 그 뭐 형평성 펄을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 논란도 뭐 없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시세가 잘 나오고 있고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2분기의 중반에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제 1월 달서부터 4분기까지의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1월 달에 이제 75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똑같이 75억,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100억이 나와서 1분기 실적이 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4월 달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분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 달 실적이 이 4달 중에 가장 잘 나왔습니다. 120억이 나왔고, 지금 현재 5월 달 하순인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유추를 해봐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은 뭐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오면 과거에는 이제 명동에 이제 그 로드샵들을 화장품을 사러 많이 갔었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올리브영으로 직행이죠. 이 올리브영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매출에서 한 20에서 25% 이제 매출이라는 것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 여기서 이제 산 거 갖고 부가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 리펀드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형외과도 현재 지금 매출 구조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국내 과거에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국내에만 한정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그 한계를 많이 그 시장에서 지적을 많이 당해왔었었는데 싱가포르랑 그 프랑스에 진출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이 규모는 프랑스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한 2.5배 정도, 250% 성장을 했고 싱가포르는 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600% 정도 일단 해외 법인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차트상에서 좀 약간 유의미한 부분을 한번 수급이랑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고점은 23년도 고점이고 저희 두 번째 고점은 24년도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점이 바로 그 6,000원대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일단 지금은 오늘 좀 힘을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라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좀 약간 러프하게 이 어떤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네. 한마디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수급은 사실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기관이 좀 약간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기조 자체는 순매수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수급도 양호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는 6,000원 돌파 여부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여기 있네요. CJ. 앞서도 이제 올리브영 얘기해 네. 주셨는데 CJ 하면 또 빼놓을 수 없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맞습니다. 모멘텀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CJ가 이제 올리브영을 상장을 안 하고 이제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과연 CJ가 시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 어떤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밸류들이 적당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CJ 자체적으로 이제 3조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올리브영은 이제 뭐
어느 정도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5조 원 정도는 값어치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그렇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CJ가 최근에 이 올리브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좀 있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신한은행이 이제 정확히는 신한은행이 아니라 이제 그 한국 뷰티파이온이라고 이제 SPC 특수 목적 법인이죠. 페이퍼 컴퍼니. 요게 갖고 있던 신한 쪽에서 갖고 있던 거니까 11%를 콜옵션을 단기 행사를 해서 완전 좀 사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를 지금 잠깐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올리브영은 CJ가 지금 현재 50% 이상을 갖고 있죠. 지주사니까 51%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3세들이 한 20 몇 %, 그 다음에 자사주로 20 몇 %에서 지금 정확히 99% 이상을 그 CJ가 올리브영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합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어느 쪽에 가치를 더 높게 쳐주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CJ 주주분들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올리브영은 지금 현재 일반 주주들이 없죠. 99% 이상은 CJ가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CJ의 주주들이 과연 이 합병을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일단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과거에도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할 때 이거는 좀 뭐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CJ 입장에서 올리브영 가치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이제 3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CJ 주주들은 올리브영 가치가 뭐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은 본인들의 어떤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99% 이상 지분을 다 모았어요. 콜옵션을 단기 행사를 해서 이거는 합병을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을 내리면 지금 현재 CJ 3조 7천억 가치에 올리브영 가치가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5조 원 정도의 올리브영의 가치가 지금 CJ 3조 7천억에 얼마만큼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급은 완전 뭐 데칼코마니처럼 완전 극명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파란색의 기관은 매수세, 그 다음에 빨간색의 매국은 매도세였다가 최근에 살짝 매수세로 전환이 된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어떤 뭐 제가 봤을 때는 딥밸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CJ 일단 뭐 관심 두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CJ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열어볼까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오테크닉스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온 걸로 보이는데 뭐 기저 효과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쪽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기업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히 짚어주신 게 이오테크닉스도 기저효과로 이제 1분기 실적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좀 약간 어떤 선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용 이제 그 베일리 기포드라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은 무슨 뭐 엔비디아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서부터 투자를 한 펀드가 이제 베일리 기포드라는 유명한 펀드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모 증권사와 이제 어떤 콜라보로 나왔죠. 이 고용을 투자를 해서 베일리 기포드가 펀드가 굉장히 고용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었는데 받았던 적이 고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오테크닉스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더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투자 발굴하는 제일 잘하는 베일리 기포드가 이오테크닉스를 왜 샀을까? 괜히 사진 않았을 것 같고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M5 칩의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는 걸 과거에서 이제 블레이드로 잘랐었는데 그걸 이제 자르는 것을 네모나게 이제 깍두기 형태로 자르죠. 그게 이제 하나를 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걸 레이저로 자르는 장비를 지금 이오테크닉스 그 애플의 M5 생산 패키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량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를 블레이드에서 레이저로 바꾸는 걸 굉장히 어떤 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애플 쪽 패키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일단 검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의 기관, 이제 끝쪽인데요. 파란색의 기관이 5월달 들어서 살짝 샀다가 최근엔 큰 흐름은 없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매도의 압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 뭐 애플과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그 어떤 레이저 커팅 기계가 좀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은 뭐 올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또 이러한 후실적 기조 이어질지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우리 박근호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러 계십니까? 오늘 경동 나비엔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경동 나비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징이 네. 그 주택 경기, 이제 아파트 보통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그쵸. 지금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안 안 좋은데, 좋은데. 그렇죠. 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호실적을 내고 있을까? 그걸 이제 경동 나비엔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20년 전후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를 지금 굉장한 어떤 실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동 나비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 나비엔도 지금 현재 보일러 교체 주기가 찾아온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적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어떤 뭐 제 생각이고 또 시장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의 그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경동 나비는 실질적으로 아직 미국에 공장은 없습니다. 다 이제 전량 수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경동 나비엔이 물류 창고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관세 영향을 지켜보고 공장을 빠르게 신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동 나비엔은 뭐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에 급락한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어떤 이제 여기 선에서 2월 달에 경동 나비엔이 굉장히 급락한 구간이 있었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작년 온기로 보면은 경동 나비엔이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구간을 작년 24년도 4분기죠. 24년도 4분기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을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도 작년에 이어서 더 좋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바닥 찍고 지금 5월 달 들어 굉장히 급격하게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사실 뭐 단기 해프닝으로 많이 떨어졌지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 있기 좀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네. 현재 가격이 8만 원 조금 넘었는데 원고 쓸 때는 좀 약간 달라져서 일단은 뭐 7만 9천 원 내외 정도, 그러니까 8만 원 살짝 아래 정도면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구간 매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목표가는 10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딱딱 어떤 뭐 잘라가는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일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경동 나비엔 점검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